안녕하세요. 판도라의 공동주택 경유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분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동주택 경유실무 전반에 대해서 에듀파에서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혹시 학원을 다니실 수 있는 분은 학원을 다니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학원을 좀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다니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저희 에듀파에서 제가 31강 정도로 해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에듀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한번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는요, 김정렬 회계사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 회계사님이신데, 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운영 및 회계처리를 위한 필수 지침서고요. 이분이 제 생각에는 뇌피셜인데 제 생각에는 가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회계사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교보나 아니면 뭐 영풍 뭐 이런 데 치시면 다 나오니까요. 좀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거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전표는요, 여러분들 제가 뭐 회계 8대 요소부터 들어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는 공부 미리 다 하셨죠? 어쨌든 여기를 제가 좀 여기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표는 3개의 전표죠. 입금, 출금, 대체 전표죠. 그런데 입금은 어떤 전표죠? 현금, 입금 거래죠. 그리고 출금은 현금이 출금되는 거래를 이야기하고요. 대체는 대체되는 거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있죠. 물론 입금하고 출금도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근데 현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한쪽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 전표를 다 입력을 하시면 전표, 직계표, 분계 직계표가 보이고요. 주요 장부인 총 계정 원점과 보조부가 보입니다. 요거가 모여 하루의 표가 보이는 일계표가 되고요. 일계표가 모여 월계표, 월자별로 나뉘는 월계표가 되고요. 그리고 월계표들이 모여 재무제표가 됩니다. 재무제표가 됩니다. 자, 전표 작성할 때는요, 회계 프로그램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거래가 발생 시에 거래를 식별하여 전표 입력을 한다. 여러분들 거래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광고 얼마예요? 아, 네, 건당 55,000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 이따가 광고 하러 갈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건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거래? 아니죠.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지 않았죠. 아니면 또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안녕하세요. 저 광고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55,000원 입금했거든요. 지금 가도 되나요? 아, 예, 지금 오세요. 이거는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거래가 발생했죠. 광고 수입이 확인해 보니까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래가 된 거죠. 거래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거래가 발생 시 거래를 식별하여 전표를 입력해요. 2번 출금, 입금, 대차 전표인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출금, 입금은 현금으로 쓰거나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대차는 뭐 은행을 거래를 한다던가 아니면 차변과 대변이 있을 때 현금이 아닐 경우에 대차 전표로 하죠. 자, 3번 회계가 발생한 여러 일을 기입한다. 반드시 회계가 발생한 여러 일을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날짜랑 우리가 쓴 날짜랑 사용한 날짜랑 뭐 통장이라던가 아니면 영수증이라던가 딱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회계 계정 과목을 입력합니다. 차변, 대변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거래에 팔려서 뭐 비용, 자산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거 아시죠? 이런 회계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5번,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적요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샀는지, 그리고 기한은 어떤 번호를 통해서 샀는지, 그 다음에 혹시 그 분이 처음 거래하는 업체라면 전화번호라던가 이런 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뭐 대표회의에서 몇 월 며칠자 뭐 대표회의에 의해서 승인이 났다던가 이런 거 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6번,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사실 금액을 입력 안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장이 안 되죠. 금액 입력하시고요. 영원으로 입력하셔도 안 돼요. 금액은 차변과 대변이 꼭 맞아야 됩니다. 7번, 합계를 확인한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맞지 않으면 저장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합계를 확인하고 금액을 딱 두 개가, 차변과 대변이 두 개가 맞으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규칙 회계는 수납전표가 있으며 현재 교육하고 있는 우리 그 XPRP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뭐 XPBG도 비슷해요. 현재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자동 연계가 가능해요. 자, 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이 입금전표, 입금. 여기 계정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계정 과목은 당연히 있고, 현금이 있어요, 없어요? 현금이 원래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있지요. 자, 차변. 이게 입금전표예요. 여기 보시면 자, 하나은행 관리실 시제금 입금 50만원. 자, 차변, 대변. 차변에 입금됐죠. 현금, 차변 현금 자산이 증가가 됐고 대변의 재금 자산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는 출금전표를 한번 볼게요. 자, 출금전표가 소모품비랑 우편요금을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출금은 현금을 사용했을 때, 입금은 현금이 들어올 때죠. 저는 오늘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시제를 시제를 부과를 하는데 시제금 50만 원이나 뭐 100만 원을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 그거를 시제금 50, 100 이거를 부과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시제가 내 현금으로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죠. 안 쓴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은행에 있느냐 아니면은 현금으로 갖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자산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소모품비나 우편료로 썼을 때 그러면 그 계정별로 해서 부과를 해야지 이거를 시제로 해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부과하면 아니 되옵니다. 자, 계정 과목을 소모품비, 우편료 이렇게 해갖고 소모품비 벽걸이 선풍기 커버를 샀어요. 그 우편료를 재활용품 촉장 보냈어요. 해서 금액을 이렇게 썼죠. 자, 출금 전표는 차변 비용이 발생했고요. 대변은 현금, 자산이 감소됐어요. 여러분 보시면 차변은 0원이고요. 대변은 사용했죠. 차변 대 대변이 있는데 여기에는 차변이 안 보이죠. 안 보일 뿐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제 대체전표를 보겠습니다. 대체전표, 대차전표, 뭐 대변, 차변이니까 보통 대체전표라고 얘기하죠. 차변과 대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는 수납전표라서 차변에는 은행전표, 대변에는 미수관리비랑 연체료 수입. 요거는 우리 수납전표겠네요. 그죠? 연체료 수입은 아마 납기 후 금액이기 때문에 연체료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대체전표는 차변하고 대변이 발생해요. 이게 보니까 하나은행에 199,570원, 199,570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은행에 여기 들어왔는데 이거는 모아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차변과 대변이 두 개 발생하는 걸 대체전표라고 합니다. 자, 이제 회계 주요 분계를 한번 우리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관리비 수납을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관리비 수납은 관리비 수납이 되는 건 두 가지 종류가, 한 네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먼저 수납될 때
예금의 납기 내하고 납기 후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납기 내는 연체료가 안 붙는 경우가 납기 내는 연체료가 안 붙어요. 그러면 차변에는 자산이 늘어나겠죠? 예금 대 미수관리비, 미수관리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납기 후는 예금 대 미수관리비 대변에, 그리고 연체료 수입이 들어오겠죠. 비용이 수입이 발생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비가 수납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 가수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분이 실수로 15만 원을 내신 거예요.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변에 가수금 대 미수관리비라고 쓰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 수납을 잡을 때 실제로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예금 대 미수관리비 대 가수금 이렇게 들어오겠죠? 예금 대 요걸 먼저 해야겠네요. 중간관리비나 아니면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왔을 때는 예금 대 중간관리비 대 혹은 가수금 이렇게 잡아주는데, 요 가수금이 여기로 가서 가수금 대 미수관리비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돈이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5만 원이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예금 15만 원 대 미수관리비 10만 원, 가수금 5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중간관리비 예수금이에요. 혹은 가수금. 이거는 아직 부과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희는 관리비는 그 다음 달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관리비를 처리 못할 때, 그때는 중간관리비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수금 대 미수관리비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수납이 된 걸 나중에 부과가 되면 가수금 대 미수관리비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중간관리비 예수금 대 미수관리비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출금전표, 입금전표를 앞에서 보여드렸죠? 출금전표는 비용 대 기타 계정, 차변, 대변은 현금이고요. 현금 계정은 숨겨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입금전표는 차변이 현금, 대변은 은행 대 기타 계정이에요. 여기 역시 현금 계정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급여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급여를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지급할 때는 차변에는 기본급, 재수당, 복리후생비, 우리가 줄 것들 있잖아요. 줄 것을 여기다 쭉 쓰시고요. 대변은요, 우리가 이 금액을 주려고 그러면 예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금으로 주겠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예수금이라는 게 있네요. 예수금은 여러분 뭘까요? 직원 급여에서 직원들한테 줄 건데, 직원 줄 것 중에서 직원이 낼 4대 보험료 있잖아요. 그 4대 보험료를 빼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분들 원래는 급여를 만약에 25일이나 뭐 말일날 주잖아요. 그거를 빼놨다가 모아 예수해놨다가 다음 달 10일 날에 이분들 4대 보험료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왜 그렇게 할까요? 50% 정도씩은 우리 직원이 내고 나머지 50% 정도는 사업주가 내잖아요. 그래서 50%를 급여를 주기 전에 급여 줄 때 미리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때 차변에는 기본급, 재수당, 복리후생비 등 비용 계정을 사용을 하고요. 대변에는 예금을 써서 얼마를 줄 거예요 라고 쓰고요. 나머지 예수금, 우리가 직원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갑근세, 주민세, 직원분을 빼놓는 겁니다. 차월 지급 예수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급여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같이 있으니까 이 예금 중에서 요만큼은 빼고 줘야 될까요? 빼고 줘야 되나요? 더하고 줘야 되나요? 당연히 빼고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서 요만큼은, 만약에 급여가 이분이 300만 원이면 그리고 이 예수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290만 원은 월급으로 주고 10만 원은 빼놨다가 다음 달 10일 날 월급으로 지급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달 지출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누구 분일까요? 사업주분이에요. 사업주분인데 복리후생비를 그 달에 이렇게 모아놔요. 미지급 비용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그 달분은 그 달에 처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미리 걷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부가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비용대 미지급금을 해놓는 겁니다.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사업주분, 건강보험료 사업주분, 고용보험료 사업주분, 선제보험료 사업주분을 미지급 비용으로 부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거는 당월 비용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급금이 뭐지요? 예, 미지급금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 다음 달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이번 달 비용은 이번 달에 정산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돈 낼 거를 미리 설정해 놓는 거예요. 아파트의 경우는 부가를 먼저 해 놓기 위해서 비용을 먼저 설정을 해 놓는 거죠. 요거 만약에 이번 달에 안 해놓으면 회계감사에 지적 대상이에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대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으로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예수금은요, 예수금은 직원분이고요. 복리후생비는 사업주가 내주는 돈이에요. 요거를 두 개를 더하면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100%가 되겠죠? 자, 충당금을 설정하면 연차 퇴직금이에요. 연차 퇴직금은요, 연차는 연차 충당금으로 설정해 놓고요. 퇴직금은 퇴직 충당금으로 말일 혹은 급여날에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매달 12분의 1로 설정을 해놔야지 이분들이 언제 나가시더라도 그 금액을 줄 수가 있겠죠. 연차는 연차 충당금, 퇴직금은 퇴직 충당금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말일 전표를 좀 볼까요? 자, 선지출 비용 계상, 선지출 비용 계상, 성급 비용. 여러분, 성급 비용은 실질적으로는 보험료 밖에 없어요. 보험료나 화재보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성급 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는요, 큰 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공사 같은 거. 근데 장기수선 계획성은 아니에요. 장기수선 계획 말고 나머지 그 작은 공사들 있잖아요. 장기수선 공사 제외하고 아니면 물건을 크게 산다거나 비싼 걸 산다거나 할 때 그런 거를 나눠서 해요. 그런 거를 성급 비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화재보험료를 들잖아요. 그러면은 12분의 1로 나눠서 보험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 성급 비용 대 재해금, 성급 비용 대 재해금으로 먼저 그 물건을 보험료를 냅니다. 그 다음에 매달 12분의 1로 해서 보험료 대 성급 비용 이렇게 매달 비용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수선을 만약에 저희가 뭐 100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를 수선비를 큰 거를 했다고 치면 성급 비용 대 재해금 이렇게 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요. 그거를 매달 수선비 대 성급 비용 이렇게 해서 뭐 10분의 1이든 12분의 1이든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매달 선지출 비용을 계산을 합니다. 그게 성급 비용이에요. 먼저 사용한 비용을 먼저 성급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달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보험료밖에 없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경상적인 금액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급 비용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달 지출건의 비용 계산, 아까 말씀드린 미지급 비용이에요. 앞에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렇게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도 미지급 비용 쓰죠. 자, 전기료, 수도료, 용역비. 어떤 큰 단지는 막 2억, 3억씩 간다고 그랬잖아요. 전기료, 수도료만. 뭐 난방비도 여기 들어가겠네요. 난방비 안 썼네요. 난방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용을 미리 걷어서 부과해 놓지 않으면 다음 달에 어떻게 납부를 하겠어요? 2억, 3억 한꺼번에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료, 수도료, 용역비를 미지급 비용을 잡아놓는 거예요. 다음 달 지출건의 비용 계산 미지급 비용입니다. 자, 공기구, 직기, 비품의 감가상각.
요거는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액인데요. 공기구 직기비품의 감가상각이 뭐냐면 여러분들 직기비품이나 공기구 비품 같은 거 사시죠? 예, 이거는 이게 금액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요. 사실 금액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사용 연한이나 이게 정말 실제로 비품이냐 소모품이냐 따라서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 염화칼슘 우리 소금 있잖아요. 눈 올 때 뿌리는 거 염화칼슘 있잖아요. 염화칼슘하고 염화칼슘 배포기를 샀어요. 근데 염화칼슘 배포기는 50만 원이고 염화칼슘을 많이 샀더니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염화칼슘은 비품일까요? 소모품일까요? 그거는 소모품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써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염화칼슘 배포기는 그거는 어떻게 되죠? 계속 두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비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거를 공기구 직기비품이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감가상각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을 정해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개월이나 뭐 24개월 정도로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회사 같은 데는 보통 5년 정도로 잡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보통 1, 2년 이렇게 잡고요. 이거는 대표회의에 의결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 구매하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 직기비품 대 재예금, 직기비품 대 재예금으로 구매를 하셔서요.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매달 부과를 하시면 되세요. 그럼 공기구 비품은 공기구 비품 대 재예금,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충당금 설정, 연차 퇴직금,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차 충당금, 퇴직금은 퇴직충당금, 말일 5분 급여나를 하시면 되시고요. 관리비 부과 말일 전표는요, 미부과 관리비 대 관리비 수입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관리비 부과 말일 전표는 미부과 관리비 대 관리비 수입. 여러분, 미부과 관리비는 뭘까요? 아직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예요. 그래서 관리비 부과 말일, 말 그대로 9월, 만약에 9월 부과를 할 때는 9월 30일 기준으로 미부과 관리비 대 관리비 수입. 이거는 동일하게 똥똥 같은 금액으로 쓰셔야겠죠. 미부과 관리비 대 관리비 수입 쓰시면 됩니다. 퇴직금 연차 지급할 때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퇴직금 지급할 땐 퇴직충당금, 우리가 매달 퇴직충당금, 퇴직금 대 퇴직충당금 모아놨죠? 거기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퇴직충당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대변은 예금 대, 항상 돈이 나갈 땐 예금이 나가야 되겠죠? 대변이 예금 대 예수금, 퇴직소득세하고 주민세 납부하셔야겠죠. 그래서 예금, 예수금, 퇴직소득세 대 주민세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연차는 연차충당금 대 예금. 근데 여러분, 연차는 왜 예수금이 없을까요? 예, 이거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급여에 포함해서 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예수금을 여기서 걷지 않는 거예요. 세금에서, 아니 급여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계 주요 분계 마감전표. 자, 마감전표는요, 우리가 부과를 할 때는 여러분, 9월 말일날 마감을, 9월 말일날 9월분 전표를, 9월 부과를 보통 언제 하죠? 10월 한 10일에서 15일 요 사이에 하잖아요. 그러면 부과 마감한 날 있죠? 그날 요 전표를 끊어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는 미수관리비 대 미부과관리비, 부가차액 이 정도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수관리비가 앞에 보시면 여기 미부과관리비 있죠? 요 미부과관리비가 여기로 요 미부과관리비랑 금액이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 미부과관리비는 관리비 발생금액, 관리비 발생금액이고, 미수관리비는 관리비 부과금액이겠죠? 관리비 부과금액이고, 요거는 관리비 발생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과금액인 미수관리비가 더 많으면 부가 차손이 나겠죠? 이게 더 많으니까. 그리고 미부과관리비가 더 많으면 부가 차액, 이게 더 부가가 더 많이 됐다. 그래서 부가 차익, 즉 잡수입이 생기고요. 만약에 미수관리비가 더
많으면 발생관리비가 더 적고 부가관리비가 더 많으면 부가차손, 즉 잡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비 차감 적립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만약 가수금이 있다면 가수금도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관리비 차감 적립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가수금도 있다면 가수금 써주시면 됩니다. 자, 관리비 말일전표에 관리비 차감 적립금,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처리할 수도 있고 관리비 마감 전표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 부가 마감 전표에 써주실 수도 있고 여기 관리비 부가 말일 전표에 써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납부 전표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다음 달의 지출 계산, 비용 계산으로 해서 전기료, 수수료, 용역비, 그 다음에 난방비에서 미지급 비용을 다 잡아놨죠? 이런 비용에 대해서 납부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나 미지급금으로 했을 경우엔 당연히 차변에 이쪽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차변으로 와서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은 예금, 용역비 역시 미지급금 대 예금. 그런데 4대 보험료는 아까 전에 저희가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어떤 비용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직원분하고 사업소분이 있었죠? 네, 사업소분은 아까 복리후생비 대 미지급금으로 했었고 직원분은 예수금으로 걷어놨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 대 직원분을 모아 예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장기수원 충당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장기수원 충당금은 투스텝 분계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익 사업을 하는 단지가 있고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단지가 있어요. 장기수원 충당금은 유일하게 다른 통장으로 사용하라는 그 통장을 별도로 관리해라 라고 해요. 하자도 있지만 왜 별도로 관리하라고 할까요? 장기수원 충당금은 입주자분 거예요. 입주자, 입주자 사용자가 아니라 입주자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통장을 관리해야 되고 장기수원 충당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장기수원 충당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수원 충당금 수입 사업을 하지 않는 단지는 차변에서 장기수원 충당금이 만약에 이자 수입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이자 수입을 예치이자 전입액이라는 계정, 예치이자 전입액이라는 거는 이자를 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원 충당금으로 변경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입이 간단히 말하면 장기수원 충당금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는 단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익사업을 하는 단지에는 선납법인세하고 선납주민세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수원 충당금 예치금은 1,000원에서 선납법인세와 선납주민세가 만약에 뭐 140원, 그 다음에 뭐 14원이라면 여기에서는 그 금액을 뺀 890원만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는 이자 수입 1,000원에 장기수원 충당금 890원, 140원, 140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예치 이자 전입액은요. 이 선납법인세와 선납주민세 뺀 890원, 딱 890원 아니죠. 근데 제가 그냥 임의해서 넣은 겁니다. 890원 대 장기수원 충당금 전입액 890원. 이렇게 장기수원 충당금입니다. 장기수원 충당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입액이 아닙니다. 장기수원 충당금이에요. 제가 잘못 썼네요. 장기수원 충당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전입액 아니고 장기수원 충당금입니다. 두 개 다 같은 때, 두 개 다 어쨌든 장기수선 충당금의 이자 수입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이 되는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지는 선납법인세와 선납주민세를 넣어줄 필요가 없고 수익사업을 하는 단지는 선납주민세와 선납법인세를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아닌 일반 이자 수입은 그냥 이자 수입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자 수입 분계 나왔네요. 그럼 이자 수입하는 수입 사업하지 않는 단지는 보통 예금 대 이자 수입. 요거는 만약에 1,000원이고 이자 수입이랑 선납법인세랑 선납주민세가 있으면 110원을 빠지면 그러면 1,000원 빼기 110원 해서 890원만 써주시면 돼요. 보통 예금 890원, 89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자 수입,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단지는 보통 예금 선납법인세, 선납주민세에서 890원, 100원, 110원, 이자 수입 110원,
아니 1,000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890원입니다. 위에는 여기는 1,000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수익 관련 전표, 수익사업하는 단지 있잖아요. 관리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사업을 미실시하는 단지는요, 예금 대 그냥 수입 내역, 광고 수입, 알뜰장 수입, 승강기 수입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관료의 수익 발생 수입사업 시에는요, 예금 대 광고 수입 대 부가세 예수금. 여러분 근데 이거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예전에는 수익사업을 했을 때 무조건 뭐 입주민이든 외부인이든 다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죠? 입주민에 대해서는 이거 부가세 예수금 안 걷죠. 아시죠? 그래서 외부인에 대해서 관리의 수입에서 수익사업 시 외부인에 대해서만 부가세 예수금 해주시면 됩니다. 관리의 비용 지출, 수입사업 시에는 잡지출 대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예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수익사업도 관리의 비용이요. 모든 게 다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고 수익사업에 위한 지출일 때만 부가세 대급금이 되는 거 아시지요? 네, 모든 관리의 비용이 아니고 수입사업에 관련된 관리의 비용 지출할 때만 부가세 대급금 써주시는 겁니다. 자, 한정검침수당 세금계산서, 미수금 대 한정검침수당. 왜 미수금을 써줄까요? 예, 우리가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만 이분들이 한정검침수당을 넣어주죠. 그래서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미수금 대 한정검침수당을 쓰는 겁니다. 자, 연말전표에 대해서 볼게요. 수익사업 단지 같은 경우는요, 당해 12월 31일 날 법인세 비용, 선납법인세, 선납주민세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전체 금액을 써줘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돈을 돌려받는다. 그러면 미수금,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때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만약에 돈을 더 납부해야 될 때는 미지급금이라는 걸 써주셔야 합니다. 이 계정 과목을 꼭 말을 전표에 써주셔야 돼요. 연말 수익사업 단체 같은 경우는 법인세 비용,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 대변, 선납법인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선납주민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우리가 돈을 환급받을 돈이 있다. 법인세 비용보다 선납비용세랑 선납주민세를 더 많이 냈다. 그래서 환급받을 게 있을 때는 미수금 계정을 쓰고요. 법인세 비용 낼 게 더 많다. 내가 낸 돈보다 선납법인세랑 선납주민세보다 법인세 비용이 더 많을 경우는 미지급금을 계정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전표는 보통 차년 2월. 왜 이게 차년 2월일까요, 여러분? 회계처리 기준에 당해년도, 전년도 2월까지 이익잉여금 처분하고 결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년 2월까지입니다. 자, 이거는 이익잉여금을 장기수원충당금이나 예비비 적립금이나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나 이렇게 돌려라 라고. 이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관리규약에 있겠죠? 관리규약과 대표의 의결에 따라서 이익잉여금 처분전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예비비 적립금이 있나요? 없죠. 비용으로 그냥 예비비로 바로 사용하잖아요. 예비비 적립금은 서울만 있는 겁니다. 장기수원충당금은 누구 거죠? 입주자분이죠. 그리고 관리비 차감 적립금은 사용자분입니다. 이렇게 정립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 기본적인 분계를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이거는 1부는 이렇게 맞추고요. 자주 헷갈리는 분계는 2부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해드리는데 좋아요랑 뭐 댓글 같은 걸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거의 500명 되신 것 같아요. 몇 명 남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좀 알려주셔서 함께 이렇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